오늘 이 행사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좀 모여서 서로 누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네트워킹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고요. 오늘은 그 행사 중에 라운드 테이블 3회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회화를 전공한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인이고요. 회화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박상입니다. 승부를 가고 하면서 인사합니다. 저는 도자라고 하고 있는 차미도라는 저는 클래식 공연 기획을 하고 있고 캐릭터는 인형극을 하고 있는 이예나입니다. 오늘 주제 그러면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각자 활동 장르가 다양하셔가지고 활동하시는 어떤 장르 속에서 커뮤니티라든지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요즘에 핫 이슈라든지 약간 트렌드? 키워드가 있고 트렌드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 분씩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클래식 쪽에서는 요즘 좀 많이 보시기도 하는 계실 텐데 영화나 아니면 게임을 가지고 배경을 만들어요. 피사시종이라든지 지구리 해리포터나 롤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클래식 음악 공연을 많이 하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통 음악 같은 걸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랑 전통 음악이랑 같이 해서 결합하는 공연을 하는 추세예요. 요즘은 계속 포스터도 그렇고 공연 안에 들어가는 악기들도 그렇고 그런 국악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리고 영화 음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영화 쪽에서는 요즘에 약간 뭐 이슈라든지 뭐 키워드 같은 게 있나요? 영화사는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잘 생각보다 많은 관객들이 그 극장을 같이 다들 친구들을 접하고 있지만 영화라는 그 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막 없어지진 않는 매체에 조금씩 변화를 팝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의 장르라고 하면 로고의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옛날 걸 가지고 오고 옛날에 시키고 실제로 다양한 힙합 내에도 새로운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구조해놓은 다 없어가고 다 지금 여기서 뭐가 나는 쪽이 있고 그 와중에 새로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뉴진스 예전에는 아이유가 못한다 했는데 이제는 많이 일단 힙합의 색깔 자체가 이 음악 저 음악에 많이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잃지 않았는데 방법은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시도가 계속 뭐 도자는 제가 느끼기에 유행이 그렇게 크게 막 있게끔 체감이 되지 않는데 여기는 좀 어떤 것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좀 예전만 해도 막 미니멀리즘에서 좀 단순하고 단아한 이미지 그런 디자인을 좀 추구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더 맥시멀리즘 이런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불편한데 좀 더 특이하고
색감도 되게 화려하고 좀 장식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좀 그런 추세지 않을까. 코로나 때를 이제 지나면서 좀 침체됐던 좀 예술 흐름들이 조금씩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언택트 문화가 좀 발전하면서 뭔가 그런 기술 같은 넷플릭스나 뭐 이런 대중문화의 약간 흐름의 기세를 좀 받아서 좀 한국적인 그런 문화나 그런 쪽을 좀 접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다른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좀 한국 근현대 미술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그런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것 같고, 전통뿐만 아니라 요즘 좀 기술의 발달에 좀 맞춰서 AI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융복합적인 그런 쪽을 좀 많이 시도해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도자 이러면 다 물레로 작업하거나 손으로 작업하는 걸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D 프린터로 작업을 하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 3D 프린트로 원형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도자로 작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고 그래서 더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손으로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가능하기 손으로는 좀 작업하기 힘든 부분까지 컴퓨터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폭이 넓어지고 쓰는 친구들이 보면 가끔 아이디어 안 떠오르면서 GPT 쳐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주제 몇 개 던져주고 치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시면 던지면 엔터 누를 때마다 나오긴 하니까 이용해서 뭐 아이디어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AI의 수준은 그건 아니겠지만 특정 알고리즘을 가지고 음악을 믹싱의 틀을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플러그인도 있고 이제 실제로 AI로 요즘 사람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AI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요. AI를 통해서.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왜냐면 네. 영화 영상 자체가 다 기술이잖아요. 이게 카메라랑 이런 게 없으면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간단한 편집 영상 같은 것들도 그 ChatGPT 통해서 플러그인 쓰고 하면 알아서 편집도 다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툴 같은 것도 뭐 교재로 쓰시는 친구도 있고 CG의 영역이 엄청 확대가 많이 돼서 웬만한 것들을 그냥 현장에서 직구는 거를 그냥 CG로 해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CG 작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가 또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한국이고 또 요즘 제가 최근에 계속 했던 작업은 자동차나 이런 주행씬 같은 걸 찍을 때 보통 저희가 레카라고 해서 레카에 차를 올려두고 그 레카가 운전을 하고 그 안에 타서 배우들이 운전하는 척만 하고 옆에는 그냥 지나가는 화면이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그린 백을 다 그린으로 하고 바깥 화면을 CD 소스로 다시 따서 뭐 촬영을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LED홀이라고 아예 엄청나게 큰 LED들을 세워놓고 원래는 운전하는 장면을 먼저 배우가 운전하는 장면을 찍고 그 장면에 맞는 CG 소스를 촬영하러 다녀야 된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CG 소스를 보유해놓고 뭐 어디서 다른 영상을 틀어주고 하면 그걸 틀어놓고 그냥 거기서 운전하는 척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AD1이 아직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거를 또 계속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집니다. 요즘에 그럼 뭔가 활동하고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어디서 이렇게 네트워킹 하신다든지 그런 장르 분들을 만나고 하시나요? 오히려 약간 친구들 만나듯이 예술가들 만나려면은 오히려 인턴으로 좀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지원 사업 같은 거 기획서 쓰려고 만난다 이럴 때 좀 예술 시작 공간들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 술 모임 하는데 오실래요? 하고 QR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랜덤으로 해서 모이면 거기서 파티도 술도 만들고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사실 그냥 놀려고 모인 건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이러면서 저 예술가 분들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일반 직장인 분들도 오시고 이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예술가 모여 이런 것보다 그냥 일단 모여봐 이러면은 그 안에 샥샥샥 숨어 있어서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작업을 할 때였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였어요.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전시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가들이 전시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제 뭐 문화재단 프로젝트들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집하는 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팀을 같이 해서 단체전 계속하고 또 그게 좀 더 이어지면서 이제 뭐 작업도 이렇게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뭐 전시 관람도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제 문화재단에서 청년 작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또 지원을 해서 거기서 만난 또 다른 작가분들과도 이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좀 프로젝트나 그런 공간이나 이런 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대학원 와서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된 거가지고 그 전에 고민했던 게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할 줄 알지만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랑 그런 영향이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원에 가게 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사석에서나 그런 공간에서 만나는 게 좀 드물고 그래서 대학원 가서 그 같은 전공하는 사람들을 그때 좀 알게 되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영감이나 이런 도자 같은 경우는 작업을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고 주로 SNS나 작품을 보고 사람들 요즘에는 이렇게 작업하시는 작가들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곤 하는데 최근에 느끼는 거는 좀 개인적인 인상인데 되게 SNS로 되게 괜찮다라고 하고 본 작가가 있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복도에. 근데 바로 옆방에 있는 분이었는데 뭔가 이 거리감이 되게 이상하고 나는 이 사람을 팔로우하고 뭔가 되게 친근하게 늘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옆방에 있었네. 있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경계가 조금 다르게 새롭게 느껴요. 정말 인천에서 이렇게 노실 때 어디가 뭐 핫하다 뭐 이런 거는 없나요? 궁금했던 공간은 최근에 그 배달이 네. 쪽을 갔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인천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 예술인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 갔었는데 서점거리도 산책방거리 이렇게 갔을 때도 위층에도 뭐 전시회가 조그맣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신기해요. 그 부평의 캠프마켓 아세요? 부평공원 바로 앞에 이렇게 캠프마켓이라고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인천의 다크 추억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은 공원이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알게 되면은 와 이렇게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일제 때는 일본 분들이 이렇게 막 일본 분들이 준비하던 연습장이었고, 그리고 개항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는 미군들이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 지도에는 좌표가 안 찍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번호로 이렇게 번호로 나오던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가 이제 얼마 전에 부평 시민한테 이제 개방된 걸 돌려줬는데 공원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산책을 했는데 너무 멋있고 이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약간 영화 촬영할 때 써보시면 너무 멋있겠다. 저막 인스타 사진 막 이러면서 사진 찍거든요. 활동하시면서 나름 노하우 이 인천이라는 도시 안에서의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시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얘기 들어보면서 그런 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얘기 들으니까 다 사실 인천 사람들도 서울 가서 보고 특히 애양심 이런 게 사실 좀 없잖아요.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막 막에 인천이다 외부에서 놀림 받고.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나 인천 산다, 인천 좋다 이렇게 딱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것도 없고. 근데 크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이나 배달 이런 데도 보면 되게 지금 느끼기에는 되게 좀 감성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서울로 치면 종로나 서촌, 북촌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꿀팁이라기보다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9월동하고 부평이 편리단길? 그래서 부평도가 새로고 오래된 시장길 같은 데들을 젊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업가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카페도 많이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9월동도 그 예술회관 옆쪽으로 그런 청년 공간이나 그런 재밌는 카페도 많고 뭔가 컨셉을 잡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서 문화와 역사가 좀 인천에 아직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뭐 아카이브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되게 장르가 좀 다양해가지고 되게 듣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 꿀팁들도 좀 달랐던 것 같고, 모이는 장소분하고 되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또 생각보다 공통점도 많은 것 같고 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패널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식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희끼리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